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가 보면 놓치는 것은 주위 경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면서 쉬어가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돈과 명예보다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사랑합니다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레스토랑 서비스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 시프트랭 시스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그 아주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시프트랭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시프트랭 시스템은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가장 정중하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제공되는 음식, 이러한 그들이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지배인 아래에 접객 조장 시프트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3, 4명의 접객원들이 조를 이루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프트랭 시스템의 장점은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조직과 업무 협조가 원활해서 근무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위한 준비 시간과 휴식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시에서 3시부터 그 한 5시 정도까지는 자유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는 그 직원들이 뭐 휴식을 취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해도 되고 이렇게 휴식 시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가지게 되고 5시부터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약 상황에 따라서 근무 인원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예약 상황이 많으면 모든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약이 많지 않으면 조별로 이렇게 휴식을, 그러니까 쉬는 날로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약이 많으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예약이 없으면 좀 쉬는 시간이 많아지는 휴식
쉬는 날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앞에서 직접 조리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종사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 또 이 많은 인원이 최소한의 그 고객에게 정중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 경영 입장에서 보면 그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의 조가 뭐 4명, 5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높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식당 운영 조직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스토랑에서는 뭐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식사를 하지만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는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고객들이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보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테이블 회전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웨이터 시스템은 일반적인 식당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서비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테이블이 없이 레스토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많이 있으면 우리 헤드웨이트 시프트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의 조가 뭐 A 스테이션, 그다음 B 스테이션, C 스테이션, D 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각 그 스테이션을 나눠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개의 조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건비가 많이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헤드웨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러니까 뭐 이 하나의 레스토랑에서 5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 5명이 무차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 갔다가 뭐 이렇게 무차별로 5명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을 보게 되면 넓은 공간을 적절한 인원에 가능한 서비스로서 인건비 부담이 절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인원이 많은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테이블에 무차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션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뭐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준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인원이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트랭 서비스 시스템보다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각 테이블을 다니면서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뭐 음식이 나오게 되면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게 되면 무작정 뭐 정해진 테이블이 없이 무작정 이렇게 시간이 되는 직원이 그 음식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 레스토랑 내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제공하는 접시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단점을 보게 되면 지정된 서비스 구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이블 섹션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그 내가 이 테이블 여기 있는 내 그 스테이션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또 이쪽에 서비스했다가 이쪽에 서비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고객이 요구한 사항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못하면 컴플레인이 발생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서비스 레스토랑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호텔 레스토랑 중에서도 뭐 커피숍,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대중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시프트랭 서비스보다는 서비스 분위기가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웨이터 시스템입니다. 스테이션 웨이터 시스템은 레스토랑에 매니저나 캡틴을 두고 그 밑에 몇 명의 웨이터가 담당 구역, 스테이션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A 스테이션, B 스테이션, C 스테이션,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으면 뭐 여기 뭐 지배인이나 캡틴이 있겠죠. 여기 스테이션별로 지배인은 한 명이 있다고 하면 뭐 지배인, 캡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배인, 부지배인, 캡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배인이나 캡틴 밑에 웨이터가 뭐 스테이션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2명에서 뭐 한 3명, 4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A 스테이션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자기가 맡은 구역만 책임지고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B 구역도 마찬가지고 C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스테이션에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구역은 바쁘지 않은데 B 구역이 바쁘다라고 하면 뭐 여기 A 구역에 있던 직원이 B 구역에 가서 잠깐 도와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션별로 근무하는 직원을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에 이렇게 조별로 근무를 짜서 이렇게 스테이션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테이션 웨이터 시스템에서 장점은 한 명의 웨이터가 일정한 수의 고객을 전담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역에 있는 스테이션에 테이블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서비스 되는 음식이라든지 그 고객의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서비스, 아주 뭐 뭐죠?
그 시프트 랭 시스템보다는 뭐 정중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책임 구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보게 되면 웨이터가 식사 주문과 운반을 위해서 주방을 출입을 하거나 음료 준비로 담당 구역에서 자주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3명, 4명 정도 근무를 하다가 보면 고객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 3명, 4명에 되는 직원이 전부 주방에 가 있거나 음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여기 자기가 맡은 구역에 직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객들만 있는 공간이 되니까 굉장히 좀 컴플레인이 발생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인이나 캡틴이 있는 이유는 웨이터들은 주방이나 음료를 주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지배인이나 캡틴이 이제 그 스테이션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 스테이션을 책임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의 주의를 살피고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직원들은 주방과 음료 준비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을 기다리게 해서 컴플레인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식음료 부서의 우리 직무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식음료 이사와 부장이 있습니다. 이 식음료 이사나 부장은 그 식음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있는 식음료 부서,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이탈리아식 뭐 이렇게 모든 부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로서 영업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수립, 그 다음에 계획, 영업관리,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차장이나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음료 이사나 부장, 차장이나 과장 이런 모든 호텔에 이렇게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호텔의 뭐 식음료의 규모에 따라서 이사나 부장이 있고 차장이나 과장이 있기도 한데 좀 작은 규모의 호텔은 뭐 차장이나 과장 정도 되는 직책이 그 모든 부서, 식음료의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이러한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이사나 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차장이나 과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차장이나 과장은 레스토랑 운영 상태와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영업 부서의 전반적인 지식과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배인은 그 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각 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뭐 어떤 레스토랑,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이런 각 레스토랑의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나 서비스의 지휘, 통제 책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사항이라든지 VIP 상황을 파악을 하고 특별 이벤트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뭐 이벤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그 이벤트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이런 특별한 날처럼 이렇게 뭐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또는 뭐 비수기나 영업에 좀 메뉴 특별 메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기획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각 업장의 지배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교육과 인사관리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부지배인은 지배인을 보좌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업장에 없거나 그 다음에 뭐 휴무일이거나 이럴 때는 지배인을 보좌를 하고요. 영업장 운영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배인 부재 시 업무 대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배인과 부지배인, 그 다음에 캡틴은 고객을 직접 접대를 하고 식음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숙지를 하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캡틴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의 이제 뭐 상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뭐 진급을 하게 되면 캡틴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캡틴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근무를 잘 하는지 감독도 하고 또 이 캡틴은 당연히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고 직접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처럼 그 업무도 같이 합니다. 서비스도 하고 주문도 고객에게 주문도 받고 이렇게 업무를 하지만 그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또 그 관리하는 이런 그 업무 직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터나 실습생 관리 감독과 교육과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는 캡틴을 보좌를 하고 주문된 식음료를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주어진 책임 구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정리정돈을 다한다. 그래서 고객에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뭐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셉션리스트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항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입구에서 항상 대기를 하면서 예약된 고객이나 예약하지 않은 고객이 식당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고객을 영접을 하고 예약 업무와 좌석 안내 등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된 그 고객은 예약된 자리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약되지 않는 고객들은 적절한 좌석에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전화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제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좌석에 안내를 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뭐 착석을 도와주는 이러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 보조원은 우리가 버스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실습생이나 그 계약 직원을 우리가 버스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를 도와서 식당의 기물을 준비를 하고 세척하고 정리와 영업장 내의 청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텔 연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연회장은 또 식음료 부서에 속해 있지만 식음료와
따로 분리해서 이제 좀 규모가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와 구분을 해서 또 다른 부서로서 식음료 부서이긴 하지만 또 별도의 부서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연회는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완비된 호텔이나 호텔 외의 장소에서 2인 이상 동일한 목적의 단체 고객에게 식음료와 기타 부수적인 사항을 첨가를 해서 행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 내에 있는 연회장에서도 행사를 하기도 하고, 호텔 외의 장소, 우리가 케이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장 연회, 케이터링이라고 하는데, 호텔 외의 장소, 뭐 예를 들면 고객이 원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특별한 장소, 그 다음에 기업 내에 있는 뭐 회의실이나 뭐 이런 사무실이나 뭐 이런 다양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식음료를 서비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케이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회부서는 호텔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호텔 밖에서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뭐 굉장히 호텔 밖에서도, 호텔 연회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중복되거나 이렇게 예약이 많으면 그 행사를 모두 다 치를 수가 없지만, 이런 호텔 외의 장소는 얼마든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행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호텔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 연회시설과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완비된 장소에서 단체 행사나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배치, 그 다음에 식사와 음료를 제공을 하고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 연회장에는 테이블이 일반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테이블이 정리가 되어 있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연회장에 가면 테이블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빈 공간만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형태가 있겠죠. 뭐 여기 헤드 테이블이 있고 라운드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사각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식사와 음료를 제공을 하고, 그 주최자의 그 행사 목적의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회를 보면 각종 회의, 다양한 회의가 있죠. 뭐 모임도 될 수가 있겠고, 뭐 학회라든지 뭐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각종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그 다음에 전시회, 우리가 엑스비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시회, 뭐 다양한 종류의 뭐 전시회를 하고, 컨벤션은 굉장히 국제회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은 아주 굉장히 큰 넓은 장소에서 국제적인 행사,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국제회의라고 하면 뭐 외국인이 최소한 3개국 4개국 이상에서 사람이 와야 되고, 뭐 100명 200명 이상이 모임이 있어야 되고, 뭐 2박 3일 이상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에 맞는 것이 컨벤션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결혼식도 호텔에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결혼식, 회갑잔치, 돌잔치, 뭐 이런 생일잔치, 그 다음에 그 약혼식,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텔 연회 상품의 효과를 보게 되면, 연회 상품은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급 호텔의 경우에는 연회만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대형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회 시장은 보다 많은 연회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을 하여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 식음료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행사 유치에 필요한 홍보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특급 호텔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연예 상품의 효과를 보게 되면 탄력적인 인력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는 1년 내내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계절별, 행사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연회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연회장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대형 연회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 연회장이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소형 연회장이 뭐 한 5개, 6개 이렇게 이 정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2, 3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 30명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형 행사라든지 뭐 이런 대형 그 연회장에서는 그냥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뭐 몇천 명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식사를 하게 되면 한 1000명 이상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뭐 몇천 명씩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형 연회장, 소형 연회장에서 모두 다 행사가 있으면 이 인원으로서는 굉장히 유지를 하기가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행사가 이렇게 많을 때는 그 인력을 미리 계획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상 연회는 미리 뭐 최소 몇 주 전에는 예약을 해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미리 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직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는 각 레스토랑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나 호텔 전체에 있는 직원들을 그 업장 내에서 필요한 인원만 제외하고는 모든 호텔에서 근무하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많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행사가 없거나 뭐 예를 들면 명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휴가철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겨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들은 그 뭐 기존에 있는 이런 2, 30명 정도에 되는 인원들도 그래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행사가 없을 때는 뭐 휴무를 많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품 가격이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는 일반적인 레스토랑의 정해진 메뉴나 가격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객이 원하는 메뉴와 가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레스토랑에서 보면 뭐 가격이 정해져 있죠. 어떤 메뉴는 뭐 3만원, 4만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호텔 연회장의 메뉴는 정해진 가격이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차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몇천 명씩 이렇게 인원이 많은 인원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가격이 싸질 수도 있고요. 또 적은 인원이 하게 되면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싸게 될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원하는 그 메뉴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회장의 그 상품의 가격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이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뭐 대부분 1인당 한 30만원 1인당 30만원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양식이 제공이 되는데 고객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1인당 그 식사 가격이 30만원 정도 이렇게 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30만원짜리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3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뭐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의 상품 가격은 그 상황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이러한 그 상품 가격에 따라서 그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의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메뉴의 재료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저원가와 저장되어 있는 식재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량으로 동일한 메뉴와 음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편리한 서비스와 타 업장의 서비스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짧은 시간에 인력을 활용을 해서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서는 보통 뭐 몇백 명씩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보통 주로 이제 뭐 특별한 그 사람이 아니면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뷔페식을 많이 하죠. 뷔페식을 많이 하면 이거는 뭐 한 번에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게 되었을 때 뭐 결혼식이 참석 인원이 500명이면 이 500명분의 그 음식을 한 번에 준비를 대량으로 하죠. 대량으로 하고 또 뭐 결혼식을 예식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뭐 보통 1시간 정도면 식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식하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 이렇게 한 2시간 정도면 500명의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만큼 많은 수익을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0명이라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테이블에 세팅을 하고 모든 뭐 음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나중에 뭐 접시만 치워주면
되는 거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가 500명 행사를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화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결혼식,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에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신라호텔에 이제 뭐 이런 식사라든지 뭐 이런 숙박이라든지 식사 같은 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호텔 객실 하룻밤에 뭐 기본적으로 40만 원 하고 식사도 뭐 최소 1인당 몇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호텔을 5성급 호텔을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거의 뭐 가족들이 거의 다 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회장에 가서 식사를 해보고 이렇게 뭐 인테리어라든지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아보게 되면 대중화 처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그 가게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서비스도 받고 뭐 이런 것도 구경도 하고 보면 굉장히 뭐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느끼지 않게 되면서 대중화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홍보 효과,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이런 구전을 통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중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연회장을 통해서 대중화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홍보 효과도 얻으시게 되면서 호텔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홍보 효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와 홍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기 타겟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상품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 매출에 이제 뭐 격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비수기는 이제 명절이라든지 휴가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수기에는 그 장사가 많이, 그러니까 연예 행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수익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수기 때에는 그 이런 그 행사들 있죠. 이제 계절의 영향과 주말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습니다.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학회라든지 뭐 이런 회의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뭐 주로 실내에서 호텔 연회장에서 행사를 하고, 또 객실에 가서 바로 뭐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계절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컨벤션 행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싸게 객실이라든지 뭐 이런 식사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행사를 유치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기에 특별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패키지 상품을 개발을 해서 고객을 유인하게 되는 하게 되면 연회라든지 식음료, 객실 이런 호텔 영업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기 타겟 효과로서 연회 상품을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기획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호텔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연회 행사를 기획을 하고 특별한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 상품은 뭐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뭐 이런 그 크리스마스 뭐 이런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뭐 연말 행사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에 뭐 유명 가수들을 초대를 해서 디너쇼를 개최를 해서 호텔 홍보와 이미지를 홍보하는 이런 특별 기획 상품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 행사의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연회 행사의 종류는 그 식음료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회 행사와 연회장을 중심으로 장소 판매를 하는 임대 연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를 그 중심으로 생산과 판매, 그러니까 식음료를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연회 장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임대 연회 행사는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데 이제 장소만 판매를 하는 거죠. 장소만 빌려주고 그 1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받는 이런 그 종류의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의한 분류에 보면 가족 모임, 기업 행사, 학교 행사, 정부 행사, 협회 행사, 이벤트 행사, 단순 식사형 행사 이렇게 해서 그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기업 행사, 학교 행사 이런 행사를 하다가 보면 당연히 행사도 하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연회 장소는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는 정찬 파티, 칵테일 파티, 티 파티, 뷔페나 출장 연회, 리셉션 파티가 있고요. 임대 연회 행사는 회의나 미팅, 전시회, 박람회, 테마 파티 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식사는 뭐 참석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식사를 호텔에서 하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뭐 나중에 가서 밖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장소만 호텔 쪽에서는 호텔 연회장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회 예약인데요. 그 연회 예약은 그 연회 예약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 예약은 주최 고객의 예약에서 일시와 장소, 인원, 즉 메뉴, 정식 연출에 의한 계약 체결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계약 사항에 요구한 성격에 알맞은 메뉴와 음료, 분위기 연출을 제공하는 영업 행위입니다. 그래서 연회를 주최를 하는 고객이 그 행사에 의해서 그 행사가 보통 있으면 뭐 좀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행사가 아주 큰 대규모 행사면 연회장에 그 연회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소 뭐 6개월부터 뭐 1년, 2년 전에 예약하는 이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이런 행사일수록 좀 빨리 예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연회 예약은 일시 언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 대규모 장소, 대연회장인지 중규모 연회 장소인지 소규모 연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뭐 소규모는 한 10명 이내에서 10명에서 보통 뭐 한 15명 정도 이 정도 소규모 행사. 그 다음에 중규모는 한 20명에서 3, 40명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규모 행사
최소 뭐 50명에서 몇백 명, 몇천 명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정하게 되고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메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뭐 다 되는데, 뷔페식 이렇게 다 되는데, 그 메뉴와 그 인원에 따라서 그 메뉴의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뷔페라고 하더라도 인원이 많으면 좀 싸게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적으면 좀 비싸게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는 고객과 연회 예약을 할 때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식 연출, 뭐 호텔 연회장의 그 행사의 성격에 맞게 이런 인테리어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인테리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 사항에서 성격에 따라서 메뉴와 음료도 뭐 고객이 가져오는 음료를 밖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코케이지 차지라고 해서 저기 글라스라든지 또 그 바 직원이 그 음료를 이렇게 뭐 칵테일이라든지 이렇게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코키지 차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료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연출을 제공을 하는 영업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예약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요. 제한 견적서에 의해서 호텔 연회 부서와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회 행사와 인원수에 적합한 가격대의 연회 메뉴와 음료, 그리고 기타 연출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 연회 예약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